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10월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춥지 않았어요? 많이 춥더라고요. 벌써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엔 설악산에 첫 얼음이 얼었고요. 대관령에는 첫 서리가 또 소식이 있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면서 지금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물론이고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에도 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하지만 제가 각 경매장마다 쭉 둘러본 결과 오늘은요 좀 눈에 띄게 좀 채소 반입량이요. 특히 배추와 제디는 무가 좀 현재 양이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최근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듯합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월요일답게 월요일 경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무랑 배추 양이 좀 여기에 좀 예. 많이 있었던 그런 이제 곳인데 이 경매장이 좀 보니까 양이 무랑 배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예, 무배추 물량이 네. 전체적으로 적고 상당히 현재 야채 중에서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든 만큼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 연이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도 상당히 무배추들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물량이 줄어들었었고 태풍 영향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 살짝 짚어본 결과 지금 제 눈에는 일단 무 배추 양이 좀 가장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또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경매사님? 예. 네, 월요일이 제가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요. 아유, 경매사님 밤이 되니까 날씨가 선선합니다, 춥습니다 이랬는데 일단 우리 경매사님들의 옷차림부터가 일단 변화가 왔어요. 예. 두툼한 점퍼를 예, 밤낮의 온도 기온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밤에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게 됩니다. 저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고 싶은데 좀 이쁘게 나오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얇게 입었더니 지금 이게 오돌도돌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나저나 우리 경매사님이 이제 옷차림 변화를 맞이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락동에 이제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물들 어떤 작물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봐서 채소류는 과채류 쪽이 강원도 오이호박까지나 고추 쪽이 강원도나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서서히 좀 산지가 하우스로 이동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좋으신 감기에 좋은 밀감이나 사과배 지금 한창 수확해가지고 밀감들이 녹기 시작하고 서서히 또 원래는 봄철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 딸기가 지금 서서히 이제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겨울철에 우리 소비자들 입맛을 돋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예전만 해도 딸기 하면 아이고 봄이 왔구나 했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새콤달콤한 이렇게 딸기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채소는 전반적으로 좀 반면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과일은요, 특히 이맘때 단감과 더불어서 이제 귤이 반면이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맞춰서 뭔가 좀 뜨끈뜨끈한 게 간절한 그런 날인데요. 그에 맞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 또 채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파. 네. 맞습니다.
경매사님 많이 추워 이렇게 대파 뭐 이렇게 하네. 자, 대파 소식은요. 우리 잠시 후에 경매사님과 좀 꼼꼼한 경매상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 좀 더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방금 들으셨던 대파 그리고 감귤이고요. 축산물은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706톤, 과일과채 1,037톤, 일반 채소 5,110톤 반입됐습니다. 총 7,854톤 반입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57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구마 184.7톤 반입됐고요. 전일 78.86톤, 전일보다 물량 더 많이 늘었죠. 105.9톤, 한 10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567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거래됐고요. 전일 23,000원대 시세가 오늘은 21,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26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10월 9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2795원이었고 그래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11일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12일 때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또 형성을 하게 됐는데요. 23,393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어제 이후로 다시 좀 떨어지면서 오늘은 21,56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도 보시죠. 617.7톤 반입됐네요. 전일 517.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99.92톤, 한 100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954원,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954원, 전일은 12,207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 1,253원, 오늘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보시죠. 10월 9일이 가장 낮은 가격 8,802원이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면서 12일 때 12,207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역시나 어제 이후로 떨어졌고요. 오늘 1,954원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상추입니다. 77.5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한 71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 6.6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4,849원, 최고가 61,100원, 최저가는 52,5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58,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은 54,000원대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3,989원 떨어진 평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역시나 적상추 10월 9일대가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35,293원을 형성한 이후부터 그래프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10월 12일은 58,000, 거의 6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시세가 역시나 어제 이후로 다시 빠졌습니다. 오늘 가격 54,000원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갓도 보시죠. 27.52톤 반입됐네요. 전일 2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0.4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반청각 25kg 상품 기준 평균가 41,795원이고요. 최고가는 43,500원, 최저가는 3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33,300원, 오늘은 41,795원의 평균가를 형성했고요. 전일보다 8,49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도 보겠습니다. 27.84톤 들어왔네요. 전일 21.83톤이었고 전일보다 한 6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879원입니다. 최고가 22만 원, 최저가는 116,250원이 되겠고요. 네, 전일은 134,267원이었네요. 전일보다 오늘 시세가 더 높습니다. 13,612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생표고버섯은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약간의 등락이 좀 있었네요. 10월 8일 262,500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5만 원대로 바로 다음날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가 11일대 이후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후로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0만 원대 회복했고요. 오늘 가격 22만 원입니다. 최근 30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158,448원으로 지금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93,596원으로 10만 원 아래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147,879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생표고버섯 경기 평택시가 107,54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98,937원, 충북 괴산군 91,05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0만 원대죠.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택시가 평균가는 가장 높네요. 107,54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대파 상황도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파는 364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36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1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647원, 최고가 1,800원, 최저가는 1,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 1,647원입니다. 네, 등락가 보시죠. 전일보다 16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요. 10월 8일이 2,000원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일 가격 1,7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그 이후에 약 1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은 1,800원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9월 16일 1,874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 떨어지면서 9월 25일 1,44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0월 7일 지난주부터 지금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1,647원이네요. 산지별로 보시죠. 대파 강원 평창군이 1,55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포천시는 1,388원이고요. 강원 양구군 1,63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과 홍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1,9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습니다. 1,66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대파 도매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040원입니다. 전일 가격도 2,040원으로 같은 가격이었고요. 지금 지역별로 봐도 서울이 2,000원, 부산이 2,100원, 대구도 2,100원이고요. 광주, 대전이 2,000원을 기록했는데 보시다시피 전일과 다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년 1,999 전국 평균 가격이고요. 오늘이 2,040원인데 한 41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서울만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87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000원 그리고 평년 가격이 2,087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선선한 아니 찬바람이 불고 있는 바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이어서요 대파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기엔 사실 좀 따끈따끈한 국물에 이 대파를 송송 썰어놓고 시원한 그 국물을 마신다면은 뭔가 이 서늘했던 몸도요 좀 뜨끈뜨끈해지기 마련인데 생각만큼이나 좀 대파 소비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오늘 경매 분위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설중화 건재부장입니다. 교매사님 일단 좀 제 뒤에 좀 이 대파들이 좀 쌓여 있는데 예, 예. 좀 일찍 반입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느 지역에서 먼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에서 1차적으로 반입되고 있고 강원도 물량들도 지금 한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서울 이제 근교 경기도 지역의 예. 대파들이 먼저 쏙쏙들이 좀 가락동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 이어서 지금 이제 강원도. 네, 강원도 지역, 강원도, 경기도 지금 그다음 천안, 그 서산, 충주 이 지역이 지금 주출하 지역입니다. 네, 현재 지금 대파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예. 교매사님 오늘 전반적으로 이 대파 경매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두에 좀 이제 전반적인 채소가 좀 예, 예. 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오늘 대파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대파는 꾸준하게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들도 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일요일장 시작해서 오늘 월요일로 넘어오지만은 실제로 분위기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발주량들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는 큰 상황으로 살아나지 않고 약보합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제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우리 또 대파면은 또 가장 채소 중에 대표적인 채소 아니겠습니까? 모든 요리에 또 대파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채소인데 시작부터 좀 흐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경매사님. 네, 전반적으로 좀 반입 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물량은 한 280톤에서 90톤 정도 시장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반입된 양은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양은 조금 늘어났어요. 예, 양이 좀 늘었습니다. 지난주는 260톤에 280톤 정도 가락동에 반입됐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280톤, 300톤 정도로 약 10% 정도 물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 대비 지금 한 10% 정도 한 소량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예. 작년하고 좀 비교를 이제 동기간대 해보자면은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물량은 뭐 약간 늘어난 상태고요. 시세는 저번 주 10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전년 대비 상당히 약세로 형성돼서나 10월 달 현재 접어들면서는 전년 대비 시세가 동기 대비 비슷한 시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경락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평균 이제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일까요? 현재 평균적으로는 1,300원에서 1,600원 시세가 평균적으로 형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왕대 기준에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왕대를 최상품 기준에 해서 지금 1,800원, 1,900원 선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평균적으로 좀 한 1,200원에서 네, 1,500원까지 지금 오늘 경락가는 대파는 형성한 이제 가격대이고요. 최고 가격이 지금요 앞으로 쭉 그냥 내밀어 보여주세요. 1,800원입니다. 이렇게 1,800원. 예. 야, 이 정도는 길게 그냥 쭉쭉 뻗어줘야만이 그 최고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뭐 파로 치면은 전 뭐 저기 중파, 전 그냥 쪽파네요, 쪽파. 예. 그럼 우리 경매사님은요? 아, 우리 중파. 아, 중파? 남자로는 쪽파인데. 중파고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니 이제 예, 대도 좀 도톰하니 예. 이런 대파들이 지금 오늘 현재 최고가는 한 1,800원 정도까지 네,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작년에 좀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작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작년에 파 왕대들이 현재 이런 파들이 왕대들이 1,800원, 1,900원 선을 상회했었고요. 평균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나온 파들도 뭐 1,200~300원 선 주주용으로 형성됐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이 정도 이제 가격 형성은요. 사실 이제 대파 산지 입장에서 평년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게 뭐 힘든 가격대는 아닌 거죠. 예, 1,200~300원 선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대파 농가들도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뭐 부담되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경화가 힘든 가격대는 아니죠 해도 또 산지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야 뭐 힘든 가격 뭐 이런 게 어딨어 좀 좋은 가격 받는 게 좋은 거지 예 뭐 1,200원 1,500원이 아니고 그 이상 지금 최고가 1,800원인데 평균 한 1,800원 정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이고, 마음들이실 것 같아요. 저희들 마음도 뭐 평균적으로 1,800에서 2,000원 뭐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 대파는 항상 어떤 요리에도 빠질 수 없는 채소이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좀 손이 가기 꺼려지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 시세면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매사님 일단은요 이제 뭐 태풍은 지금 아직도 오는 소식 없잖아요. 예, 없고 다 지나갔습니다. 네, 현재 뭐 날씨도 지금 뭐 적정한 날씨인 게 품질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전체적으로 뭐 무리는 없는 상태고요. 저번 태풍의 앞에 요 전에 온 태풍에 그 썰린 대파들이 좀 상품성이 안 좋은 파들이 일부 올라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봐서 대파는 평균적으로 대파 상품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얘가 가장 잘 받은 아이다 가격을 오늘 특히 최고가 한 1,8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앞에 이렇게 좀 보면서 요런 특징들을 좀 살려주셔야만이 산지에서 그래도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요 부분을 같이 좀 주세요.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잘 봐야 될까요? 뭐 대파는 이제 흰 부위가 뿌리 부위가 상당히 그 두껍고 굵고 흰 부위가 길어야 되고 또 저 잎층이 터지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길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지지 않는 잎이 터지지 않으면서 뿌리는 긴고 굵은 파들이 최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경매사님
대파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요. 네. 자, 이렇게 좀 연백 부위가 좀 이렇게 두터우면서 예, 예. 길쭉길쭉한 대파가 그래도 좋은 시세를 항상 예, 받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김 예. 회사님. 현재 그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구매력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발주량들이 거래처들이 활발하게 장사가 안 되면서 구매력은 좀 떨어진 상태고 중매인들도 역시 활발하게 발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살려는 의욕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그렇죠. 가락동에서 또 대파하면은 우리 대표 경매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이게 좀 구매력이 약할 때 경매사님이 좀 이렇게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네. 중매인들 힘내시라고 상당히 응원도가 있고 산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응원하면 구매력이 좀 높아지죠? 뭐 힘 좀 받으시라고 뭐 따뜻한 커피도 좀 대접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선한 바람이 불어도요. 가락동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차피 농사를 지시려면은 좋은 밭도 있고 안 좋은 밭도 있고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하실 때 그다음에 구부러진 고가나 그다음에 짧은 파트는 따로 빼시고 좋은 상품들 위주로 따로따로 선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좋겠고요. 대파의 가장 큰 적은 이제 병나비 오는 병인데 병이 안 올 수 있도록 그 방제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쓰러진 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구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선별 잘해서 보시는 게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태풍 영향으로 이제 쓰러진 대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파들 좀 다시 또 잘 이제 선별하셔가지고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주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시세는 좀 어떤 좀 상승의 여진 좀 있을까요? 예. 현재 뭐 주초에 좀 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있겠지만은 전체를 봐서는 보합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세 물론 그 반영량에 따라서 일부 등락폭은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을 봐서는 요 수준에서 시세 꾸준하게 주말까지는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매사님은 여기서 시세가 이번 주는 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가락동 오면서 감기가 올랑말랑 좀 이래요. 지금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또 이쁘게 보인다. 옷도 얇게 입고 돌아다니고 지금 큰일이에요. 근데 아니 좀 뭘 먹어야지 이렇게 오는 감기를 이제 딱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낮출 때는 예. 대파를 딱 넣어서. 좀 써서 뿌리채 네. 대파 뿌리에서 감기를 예방하는 아주 기침에 좋은 그런 주구에게서 큰 효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또, 통째 넣어서 시원하게 어묵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소주 한 잔 착 하시면은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 아, 감기 약인가요? 예, 이거 한 잔, 감기 이거 한 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이제 처방해주신 감기를 물리치는 방법 오늘 바로 가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대파 화이팅! 알겠습니다. 대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이 추천해주신 감기 퇴치 방법이 네. 대파보다는 이제 소주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대파 출하 면적이요. 지난해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와 강원 지역 재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표본농가 조사 결과 대파 생육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서요. 지금 좋음이 17%, 비슷하다가 40%, 그리고 나쁨이 43%로 나타나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0월 대파 단수가 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네, 자 이렇다 보니 이번 달 대파 출하량은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이은 태풍이 이번 달 출하량뿐 아니라 전남 지역의 겨울 대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네, 전남 지역 겨울 대파는 8월 하순부터 지속된 강우로 생육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진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어서 온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쓰러진 대파 포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무름병 등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겨울 대파 수급 상황까지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겨울 대파 주산지인 진도군은요. 겨울 채소 수급 안정 대책 추진단을 꾸려서 겨울 대파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한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채소 수급 안정 대책 추진단은요, 지난 7월부터 대파 수급과 가격 동향, 향후 전망 등 관측 정보를 공유하고요. 고품질 대파 생산과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방안 논의 등 이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계약 재배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또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 이 대파 가공 상품 개발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도 울금 대파 김치, 대파 피클 상품이 출시돼서 이 고부가 가치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처럼 좀 힘을 모으게 되면 해결책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사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이어집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81톤 반입됐고요. 전일 3.2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2.42톤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4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전일 32,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44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9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9일 가격 보시면 17,516원을 기록했고요. 9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틀 전이죠. 10월 12일 가격 보시면 32,495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8,000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두 보겠습니다. 오늘 22.93톤 반입됐고요. 전일 18.5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425톤 증가했습니다. 자두 추입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43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4,000원대, 오늘은 22,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98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9일 19,308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 보이면서 10월 12일 가격 24,421원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13.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84.3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9.25톤, 3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5,37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전일 1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5,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755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9일이 가장 높았네요. 2760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0월 12일 14,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2일 기점으로 다시금 소폭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오늘 가격 15,378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 보겠습니다. 157.5톤 반입됐고요. 전일 150.8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6.66톤 증가했습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22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3,000원대, 오늘은 19,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5,34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졌습니다. 12일 가격 보시면 14,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 가격 어제부터 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25,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7일 24,000원대 평균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가격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224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14,873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진주시 15,97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경남 창원시는 9,872원에 낙찰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8,000원 기록했고요. 함안군이 21,000원, 그리고 창원시, 청도군, 영천시가 10,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5,979원에 낙찰됐고요. 이어서 함안군과 청도군이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감귤입니다. 감귤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53.2톤 반입됐고요. 전일 210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43.3톤 증가했습니다. 자,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3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보시면 18,691원, 전일 최고가 3만 원, 최저가 16,000원이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15,000원의 평균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057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일까지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10월 10일 하루 만에 좀 많이 상승하면서 10일 가격 6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10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감귤 가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많이 빠지면서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9월 16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66,816원의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9월 30일, 9월 말일부터 또 10월 초까지는 또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상승 흐름이 있다가 지난주죠. 10월 7일부터 다시 지금 하락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5,634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13,661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제주시는 13,214원에 낙찰이 됐네요. 오늘의 과일 감귤 경락가였습니다. 네, 뭐 올해는 더위도 일찍 찾아왔는데 지난주 곳곳에 좀 한파주의가 있었던 만큼 또 추위도 금방 찾아온 게 네,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추위는 반갑진 않은데요. 찬바람 불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제철인 과일 감귤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는 건 또 그렇게 반갑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겨울에 이 맛있는 감귤을 우리가 얼마나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감귤 상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감귤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박한울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잦은 비, 악천후 등 기상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감귤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감귤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50만 2천 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강한 돌풍 및 우박 등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상품과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노지 감귤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했고 조생운주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극조생운주 출하를 마무리하려는 농가의 양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현재 이 노지 감귤들이 품질 면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 잦은 강우와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부패가 발생이 많고 열과 상처가도 많다 보니 외관은 좋지 않고 당도도 전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달 들어서 노지 감귤 가격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특색 지연으로 출하가 다소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5%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하순 이후에는 출하량 증가로 약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0월 전체 평균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출하량 증가, 또 소비 둔화, 경쟁 과일 조기 출하 등이 가격 약세의 원인으로 지금 꼽히기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궂은 날씨로 인해 대부분 가수농가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착과량도 많았고 생육기의 기상도 양호해서 포도를 제외한 사과, 배, 단감 등 주요 과일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과일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 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요. 이럴 때 좀 제값을 받기 위해서 좀 감귤 농가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특히 감귤의 경우 당도가 높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11월에 출하되는 조생운주의 경우에는 현재 과즙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여건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출하하겠다는 농가들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완숙가 위주의 부분 수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상성과 위주의 열매 속기 실천 및 철저한 과원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방금 의지와 실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고품질의 감귤을 출하하겠다는 그 의지가 또 실천으로 이어질 때 제값받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감귤 산업 어떤 방향으로 좀 연구 개발이 돼야 할까요? 레드향, 천혜향 등 망감류로 일부 품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품질 개선된 감귤이 공급되고 있는 한편 그동안 노지 감귤 품질 수준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당성 개선이 소비 촉진을 위한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단맛과 건강 기능성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까지 고려한 품종 육성과 연구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토양 피복 재배와 충분한 수강 거리 확보 등의 재배 방식 개선을 통해서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방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품종 개발은 물론이고요. 보다 나은 재배 방법을 위한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감귤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감귤 하면 어느 지역 생각나세요? 제주도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제주도에서요. 15일까지 올해 최고의 제주 감귤을 선발하는 이 감귤 품평회 출품 감귤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귤 품평회는요, 이 고품질 감귤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제주 감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뭐 시작은 감귤 박람회 기간 내에 하는데요. 입상자에겐 뭐 상금도 주고요. 또 2020년 감귤 박람회 무료 직거래 장터 부스 운영의 기회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대단한 건 대상 같은 경우는요, 해외 연수 특전까지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네. 특전인데요. 네. 자, 제주도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단 좀 조건이 있습니다. 출품하실 때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 단체 등 기관단체장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 시간이 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감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우 경락 두수입니다.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같은 경우 1,509마리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은 1,094마리 들어왔었고요. 네, 전일 대비 415마리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살펴보시죠.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이고요. 10월 10일 목요일 1,860원, 금요일은 1,872원을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0.7%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새우 지육 100g 기준 가격은 목요일 1,957원, 금요일은 1,999원인데요. 전일보다 2.2%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1,178원이고요. 금요일은 1,156원입니다. 전일 대비 1.9%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도 보시죠. 유구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1,014원, 금요일은 988원을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2.6% 떨어졌고요.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기준도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3,118원, 금요일은 3,017원이네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3.2% 떨어졌습니다. 돼지 도매 가격입니다.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당 10월 10일 목요일 3,118원, 금요일은 3,017원입니다. 전일보다 3.2% 더 떨어졌네요. 닭 도매 가격입니다. 6개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10월 10일 목요일 1,306원, 10월 11일 금요일은 1,30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 보시죠. 0.1%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달걀 특란 10개 기준도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1,215원, 그리고 10월 11일 금요일은 1,206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0.7%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지원부의 박종갑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닭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닭고기 생계 유통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생계 유통 가격이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닭고기 생계 가격은 생계 유통 가격과 위탁 생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생계 유통 가격은 계열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 닭을 거래하는 거래 가격입니다. 2018년 출하 물량 기준으로서는 5.2%를 차지했고요. 이와 반대로 위탁 생계 가격은 계열 업체에 소속된 농가가 거래하는 산 닭의 가격입니다. 2018년도 물량으로는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닭고기 생계 가격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9월의 생계 유통 가격은 도개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 1,346원, 평년 1,348원보다 한 3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889원이었고요. 네. 9월의 위탁 생계 가격은 평균적으로 작년 1,239원보다 5% 상승한 1,30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현재 육개 사육 마리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9월 유경계 사육도 수는 지난해보다 4.4%가 늘어서 8,698만 수였습니다. 10월에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입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5.1%가 증가한 8,482만 수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상황인데요. 현재 네. 육계 생산성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올해 8, 9월 달에 육계 생산성은 지난해보다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가 표본 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육계 출하일량은 32.5일로 전년보다 좀 늘었고요. 출하 체중도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1.72kg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평균 증체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1% 증가했고 폐사율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 이렇게 육계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는 일단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양호하고요. 네. 병아리 품질이 좀 좋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대비해서 네. 가격이 계속 생산 비하로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열 업체들이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을 좀 늘려서 전년 동월보다 44.9%가 증가한 1,277만 수를 냉동 비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네, 냉동 네. 비축 물량도 증가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닭고기 수입량도 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수입량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닭고기 수입량은 올해 8, 9월이 전년 대비보다 늘었는데요. 네. 월을 구분해보자면 8월 달에는 검역 실적 기준으로 브라질산하고 태국산 수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16.6% 많은 13,977톤을 기록했습니다. 네. 9월도 역시 증가를 하는데 지난해 동월보다 증가한 14,000톤 내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량은 지난해보다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지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참 양돈 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닭고기가 좀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또 되고 있던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추후 닭고기 가격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 사실 이제 돼지고기 소비가 좀 둔화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통 매장 64개소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후 10일간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1% 감소했고요. 10월 달 6일간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한우, 닭고기의 소비량은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닭고기 기본 수요 그리고 ASF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수요 인식 변화에 따라서 닭고기 수요와 가격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제로서 지금 한우와 그쵸. 지금 닭고기가 네. 지금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닭고기 수요에 변화가 생기면 수급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현재 닭고기 생육 상황 그리고 앞으로 도개 마리수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닭고기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 도개 마리수는 현재 육계 사육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8,789만 수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개두수죠. 도개두수가 많은 이유는 지난해보다 날씨가 좋고 네. 또 이에 따라서 닭의 생육 상태도 좋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12월 도개 마리수도 병아리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월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8,479만 수, 12월은 8,515만 수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달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8월 산란성게 도태 마리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7, 8월 산란 성게, 이제 흔히 노게라고 하지요. 네. 노게 도태 마리수는 지난해 228만 수, 평년 357만 수보다 크게 증가한 669만 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7월 달 이후 계란 가격이 약세였고요. 네. 네. 그다음에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계란 산란일자 표시 때문에 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우려해서 이 노게 도태 두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네. 농경연의 포변농가 조사 결과를 보면 9에서 11월 달에 도태기양 평균 연령은 지난해 22.9개월인데 올해는 19.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네. 빨리 도태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도태 두수, 그러니까 도개 두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달걀 산지 가격이요. 지난 8월부터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현재 달걀 산지 가격 동향 어떤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지난 해부터 계란 가격이 약세했는데 올해는 8월 초부터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산란성게 도태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8월 특난 10개 기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8.2% 하락한 949원이었고 네. 9월은 1,137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으나 8월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떨어졌고 8월보다는 좀 상승했다 이런 말이 되겠고 네. 지금 달걀 가격이 산란성게 도태 증가 때문에 좀 8월 초에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산란용 닭 마리수는 또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10월 전체적인 그러니까 산란계 전체 사육 마리수는 7,115만 수로 전망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즉 우리가 알을 낳는다는 산란용 닭은 5,260만 수로 전망이 됩니다. 이 최근에 산란성게 도태 두수가 증가했고 반면에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줄었습니다.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온 건 적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달걀을 생산하는 신계군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내년 3월 산란계 사육 두수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월은 전체 두수가 7,030만 수, 내년 3월은 6,569만 수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6개월령 이상은 12월은 5,275만 수, 내년 3월은 5,124만 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달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달 달걀 생산량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10월 달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 정도 감소한 4,345만 개로 예상이 됩니다.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 사육 두수가 그러니까 알을 낳는 산란용 닭의 사육 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령 이상 사육 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 또한 지난해보다 좀 1% 정도 감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 달걀 산지 가격은 또 어떨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10월 달 달걀 산지 가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 감소로
우리 보통 그 계란 가격은 특란 19, 특란 네. 10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특란 19 기준에서 지난해 1,042원보다는 높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평년 기준인 1,210원보다는 낮지만 지난해보다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은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산란성게 도태가 좀 증가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산란성게 도태가 전년보다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늘고 따라서 산지 가격은 다시 약세로 떨어질 그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리수 좀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의하면 올해 9월부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관련해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병아리 입식량은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2,196만 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안정적인 수급 안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수급이라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급 분야는 크게 봐서는 적정한 생산량 관리, 수요 분야는 소비 활성화가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급 측면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량과 사육두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 또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측 정보를 빨리빨리 전파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네. 농가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네. 올바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소비 활성을 위해서 학교 급식 같은 소비 기반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네. 되고 네네. 또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개발해서 소비 기반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지난 8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소형 마트에서도 정착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현황 어떤가요, 지금? 올해 8월 23일부터 달걀의 그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식약처가 927개 중소형 마트에서 산란일자를 찍는지 않든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99%가 찍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100%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에서도 산란일자 표시제가 정착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식용란 수지 판매업 대상 해썹이라고 얘기하죠. 해썹 네.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의 식용란 선별 포장업 의무화, 즉 이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매장에 살 것을 살균, 세척, 선별 포장해야 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맞이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소규모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내용, 소규모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의 헬스 평가 기준 적용 방안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달걀뿐만 아니라 모든 농축산물에 좀 적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보다 좀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을 위해서 또 안전한 유통 관리와 체계를 갖추려는 많은 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밖에 없겠죠. 많이 그러니까요. 좀 애용해 주시는 것, 닭고기와 달걀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농산물이든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든 맞습니다. 시간일 때 우리 소비자들이 그만큼 또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생산자도 이제 산지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생산자들과 또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또 좋은 가격, 또 좋은 농축산물을 좀 소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축산물 닭고기와 달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소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소매가 보시죠. 평균가는 3,118원이고요. 최고가는 4,270원, 최저가는 1,78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과 비교했을 때 4원 정도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네요. 시설 감귤도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99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4,310원입니다. 전일보다 26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고랭지 무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791원, 최고가는 3,500원입니다. 최저가는 1,680원에 판매됐고요. 자, 평균가 전일보다 15원 오르면서 2,791원을 기록했습니다. 열무입니다.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3,392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4,150원, 최저가는 2,000원입니다. 전일과 비교해보죠. 99원 정도 더 올랐고요. 오늘 평균가 3,392원입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2,455원, 최고가 42,500원, 최저가는 25,000원이고요. 609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평균가 32,455원입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011원,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는 9,90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106원 하락했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1,606원이고요. 최고가는 2,240원, 최저가는 1,280원이네요. 전일보다 2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팽이버섯입니다.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7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850원, 최저가는 370원이고요. 전일보다 7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440원, 최고가 5,980원, 최저가는 3,49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4,440원, 전일보다 8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957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1,990원이고요. 최저가는 6,980원입니다. 전일보다 130원 더 올랐습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613원, 최고가는 4,580원, 최저가는 2,25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28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3,613원입니다. 멜론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7,663원, 최고가 9,000원, 최저가는 6,980원에 판매됐고요. 전일보다 67원 떨어졌습니다. 평균가 7,663원이 되겠습니다. 깻잎입니다.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2,07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450원, 최저가는 1,22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과 비교해보죠. 8원 상승했습니다. 평균가 2,077원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으로 금요일 가격 8,955원이었는데요.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9,04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지난 금요일 가격 1,930원, 오늘은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1,917원에 판매가 됐네요. 돼지 목살 지난 금요일 가격 1,886원보다 오늘 1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1,885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가격입니다. 5,230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병해충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예찰 조사원은요, 농작물 병해충의 정밀 예찰과 분석 등 병해충에 대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도농업기술원은 예찰 조사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 농작물 병해충 예찰 요령과 진단 방법 등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청은 오늘 25일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남이고 현재 도내 거주 중인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재직한 경력자나 농업인, 청년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 조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예찰 조사원으로 선발이 되면요, 거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활동부터 이제 전문가로 좀 참여하게 되고요. 소정의 활동 수당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찰 조사원으로 선발되시는 분들의 내년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0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지원부 박종갑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양배추와 배 그리고 시금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환절기에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외출하실 때 겉옷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